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이 다소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상당히 좀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아침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요거는 다음 달 3월 4일이죠. 중국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오늘 중국이 LPR 금리를 1년물, 5년물 전부 다 동결했는데요. 5년물에 대해서는 1, 4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뭐 1, 4분기를 봤자 다음 달 정도가 되겠죠. 다음 달 정도면 요걸 한번 인하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역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거는 같은 모습인데요. 뭐 지금 경기 지표가 조금 좀 부담스럽게 원래 평상시 같으면 좋을 텐데 뭐 지금 연준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발표되고 있고요. 또 경기 지표가 좋으니까 뭐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없겠네, 경기 연착륙 가능하겠네라는 뭐 그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또 공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오늘은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휘둘리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이 시장을 갖고 놀기 좋았던 게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그래서 뭐 자기들 마음대로 좀 이렇게 갖고 놀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하나하나 조금 전체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 한 3포인트 정도, 3.9포인트 정도 올라왔죠. 0.1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좋았어요. 코스닥 시장은 0.7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뭐 종목별로도 괜찮은 모습이었죠. 상승 종목이 562개 종목, 하락 종목이 323개 종목이 하락했고요. 상승 종목이 지수는 살짝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투자자들 체감 지수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 1093개 종목이 올라오고 403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뭐 상승 종목이 2배 이상 많은 그런 모습이니까 당연히 뭐 좀 따뜻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도 조금 도움을 준 그런 모습이었죠. 자, 보시면 여기 5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게 1,300원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때는 조금 좀, 야, 이거 이대로 좀 더 올라가면 시장 좀 피곤해지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좋은 모습으로, 좀 오늘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이 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들은 중국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뭐 요 부분에 조금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중국이 2%대 정도 올라왔는데 뭐 그 이유는 저 4월 달에 말씀드렸듯이 양회, 뭐 이쪽에서 아마 지금 리오프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리오프닝 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 환자 수들도 좀 줄어들고 그러고 있으니까 뭐 3월 달에 지금 경기 침체된 부분들,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성장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는 뭐 시진핑 주석도 뭔가를 보여줘야 될 뭐 그럴 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뭐 대규모 좀 이렇게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프로그램 매매 쪽은 비차익 쪽에서 13,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는데요. 보통 저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모멘텀 덕분에 뭐 잘 좀 견딘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좀 한번 이 10분봉부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침에 출렁했었죠. 자, 뭐 저 플러스권으로 시작해갖고 그냥 순식간에 밀어버렸어요.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선물 수급을 보면서 같이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한번 이렇게 출렁했다가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오늘 뭐 중국이 LPR 금리 뭐 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은 오늘은 동결을 했어요. 하지만
뭐 그러면 이번에 안 하면 다음 달엔 하겠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다소 좀 이렇게 많이 출렁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요거 일봉으로 놓고 보시면 지금 뭐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지루하다? 뭐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자, 이때죠, 이때. 이때가 1월 말인데요.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크게 보면 여기 저 까만 선이요. 요게 241 이평선입니다. 계속 여기 돌파했다가 밀렸다, 돌파했다, 밀렸다. 뭐 요즘은 하루 걸러 한 번씩 돌파했다가 밀리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요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조금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이게 주가 자체가 그렇게 밀리지도 않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 빨간 선 있죠. 요게 22평선입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242평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22평선. 자, 요 사이에서 주가가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 초반에 일단 좀 이 부분을 돌파를 좀 시켜놨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지수가 좀 밀렸다가도 바로 이렇게 반등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에너지는 기술적으로는 22평선이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을 보이지 못하면 이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좀 아래로 뭐 하방으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월화수 요때가 조금 중요한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선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시장을 보시면 자, 요거 지금 선물 시장이 조금 그래요. 이때가 331포인트를 찍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고점으로 찍고 난 다음에 이때가 그때입니다. 1월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을 자, 여기보다 여기가 낮죠. 이거보다 여기가 좀 낮습니다. 또 여기보다 여기가 또 조금 낮아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또 좀 낮고 자, 여기서도 또 좀 낮은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선물시장 쪽에서 고점을 조금씩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이거를 좀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이런 것들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일단 내일 정도에 이거라도 좀 돌파를 해줘야 돼요. 325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선물 시장이 좀 다소 좀 힘겨워하는 모습인데 자, 내일장 한번 잘 보십시오. 325포인트 요걸 돌파하는지 그게 관건인 시장이다.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좀 약했는데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죠. 자, 아침에 뭐 저 코스피 시장 이렇게 좀 올라 시작해갖고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그냥 조금 좀 이렇게 보합 살짝 아래까지 빠졌다가 바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도 코스피 시장 막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특별한 동향 없이 그냥 이 종가가 고가 근처 이 정도에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일봉을 보면 또 약간 좀 틀려집니다. 자, 오늘 이 코스닥 시장이 또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은 그렇지도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은 이 코스피 시장보다 이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들 보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매도를 했어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가벼운 시장이죠. 시가총액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이제는 뭐 오늘 살짝 뚫긴 뚫었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이 1월 날부터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242평선 아까 좀 전에 봤었죠. 거길 돌파했다 막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계속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코스닥 시장이 이 코스피 시장의 도움이 없이 이걸 바로 뚫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제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이렇게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등락폭은 크지만 이 코스피 시장에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시면 지금 코스피 시장 수급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요거 일별로 놓고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이런 모습입니다. 요거 선물이고 코스피 시장 수급을 보면 자, 지금 저 이때 이후로는 큰 뭐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자, 이때까지는 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꽤 들어왔었죠. 자, 뭐 6월 달에 뭐 한 6조 3천억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매수한 게 이게 다예요. 그다음부터는 뭐 매수 규모가 확 줄었죠. 확 줄었고 때때로 이렇게 매도도 눈에 띄고요. 오늘은 3,154억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자, 순매도 전환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뭐 코스피 시장 수급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 요런 거 우리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는 이 1,300원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 뭐 요것도 조금 외국인들 수급에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밸류에이션도 12.5배 정도가 되죠, 지금. 12개월 포드 PR 기준으로 12.5배 정도가 되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조금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외국인의 수급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금통위가 있죠. 금통위가 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4.75%입니다. 4.75%고 우리나라가 3.5%예요. 3.5%인데 지금은 1.25%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1.25%가 정도가 차이 나는데 과거에도 만 1.25% 정도 이 정도 차이는 뭐 시장이 별 특별한 부분 없이 극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금통위에서 저 하는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뭐 저 분석하는 기관마다 가계대출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가계대출, 뭐 경기를 생각하면 이 금리를 올려서는 안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우리가 안 올리면 미국이 금리를 0.25 정도 올리는 거는 뭐 정해진 그런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면 1.5%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1.5%가 차이가 나게 돼버리면 요게 외환 시장에 조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이 금통위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금통위 같은 경우는 시장에 영향을 못 주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좀 금통위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수급을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들 뭐 동시에 순 매수했죠. 자, 뭐 1,900억 사고 기관이 726억을 사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 동반 매도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이 원래 뭐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보다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금요일은 저 코스닥 시장이 더 빠졌지만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더 올랐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코스피에 좀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2월 초하고는 지금 상황 자체가 틀리죠. 그때는 이 코스피 시장의 수급의 낙수 효과가 코스닥 시장으로 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한 9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이 좀 낙수 효과들 뭐 이런 것도 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 시장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요거 시간대별로 볼게요. 참 난리도 진짜 우리 어른들 농담 삼아 그런 말씀하시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이 외국인들이 좀 그랬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장 시작할 때요.
이때 조금 매도를 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때 봤을 때 한 2천억 약간 넘게 순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거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시장 수급도 똑같이 나오네요. 자, 선물 시장 수급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 수급 보시면 여기죠. 자, 여기서 2천억 정도 순 매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2천억 정도 순 매도하다가 뭐 조금 좀 이렇게 환매를 막 들어오더니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한 2,5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아침에 2천억 팔았다가 다시 이걸 매수를 하면서 다시 2,500억 순 매수로 바뀌었다가 또 여기서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는 또 1,000억 정도 순 매도했습니다. 근데 오후장 동시효과 때 이때 좀 매도를 또 많이 쳤죠. 자, 근데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수급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로 맘먹고 그냥 시장을 뭐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무른 것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듯이 시시각각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수급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근 외국인들 오늘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래요. 장중에 조금 매수가 있었으면 종가에는 정리하고 장중에 매도가 있었으면 또 종가에는 매수로 청산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요즘 선물 시장에서 단타 치느라고 정신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션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수급이 지금 조금 재미있는 그런 수급이 나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 자, 콜 쪽이죠. 콜 쪽에서 지금 뭐 이렇게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매도 쳤던 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늘 또 120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콜을 순 매도를 했어요. 콜 매도를 하고 그다음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콜옵션 쪽 사고 있죠. 자, 외국인들은 콜옵션을 매도치고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풋 쪽을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 수급들 보시면요. 자, 계속 매도예요. 오늘은 뭐 요것도 장 마감 무렵까지는 살짝 순 매도였습니다. 4억 순 매도였는데 4억 순 매수로 바뀐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들은 뭐냐면요. 야,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되는 거죠. 야, 뭐 시장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겠냐? 그런 거예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못 오를 거야. 그리고 풋 쪽도 보게 되면 야, 그렇다고 뭐 시장이 빠지면 그렇게 크게 빠지겠냐? 그렇게 크게 안 빠져라는 그런 수급이에요. 자, 금융투자 쪽 수급을 보시면 콜옵션도 이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었죠. 풋옵션도 지금 계속해서 이 금융투자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는 어느 한쪽으로든 뭐 좀 한번 움직이지 않겠어? 만기 전에 한 번은 움직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옆으로 박스권으로 횡보할 수는 없어. 어디로든 한번 움직였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수급입니다. 보통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는 한번 이렇게 쭉 빠지든가 쭉 올랐다가 뭐 다시 급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경향이 많았으니까요.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업종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철강 쪽이 상당히 좀 강했죠. 뭐 AI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철강 쪽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렸듯이 3월 4일 날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회를 통해서 뭐 중국 경기 부양책들 이런 부분들을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철강 쪽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조금 부담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EU하고 미국하고 철강 관세 협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야,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EU 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그렇죠, 탄소죠,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도 EU 쪽에서 처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 탄소 관련해 갖고는 탄소를 계속 무조건 줄여라. EU 쪽은 거의 반강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 철강 쪽을 길게 좋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품질 좋죠. 예, 가격 쌉니다.
가격 경쟁력 있어요. 물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철강을 만들 때 탄소가 많이 배출돼요. 자,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EU 쪽 같은 경우는 뭐 수소 환원법이라 그래서 이 철강석하고 수소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철강을 생산을 점점 그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철강석하고 코쿠스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중국이 한 13위 정도 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2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높은 탄소 배출량들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은 중국 경기 부양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반응하니까 그 관련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국제강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전고점은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위에 좀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좀 걸립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고점인데 이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잖아요. 뭐 지금 최근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기관 외국인들 사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뭐 한 방에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좀 매수를 하셨다가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셨다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들 이런 게 나오면 그때 정리하면 아마 가장 잘 매매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대안으로 뭐 부국철강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한번 볼 수 있겠죠. 되게 작은 종목이에요. 자, 이 부국철강은 시가총액이 75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요 굉장히 급하게 움직여요. 뭐 어떤 때는 뭐 상한가도 막 치고 그렇게 움직이죠. 또 한 번 움직였다면 뭐 한 두 자릿수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도 아까 그 동국제강보다는 훨씬 좀 좋은 모습이죠.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제반 이동평균선들이 다 수렴이 됐죠. 여기 보시면 20선, 60선, 120선 전부 다 수렴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오늘 5일선에서 조금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소한 지금 뭐 보시면 오늘 종가가 3,650원 정도인데요. 뭐 좀 이거는 242평선 동국제강도 뚫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생기면 이거는 좀 한번 뚫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면 한 4,2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동국제강보다는 이런 것들 중소형 철강주들 이런 거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인데요. 크게 보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코스닥이고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이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가 2,497포인트예요. 자, 여기가 2,501포인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242평선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상단은 2,500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그러면 뭐 못 올라간다고 그게 크게 밀릴 것이냐 그 부분도 보시면요. 자, 요게 22평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정도면 살짝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62평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뭐 한참 동안 이 좋은 모습을 그렇게 꺾이지 않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수급이란다. 저 차트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빠진다라면 2,500 근처 정도 뭐 그거 깬다고 하더라도 2,500을 살짝 깬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2,490포인트대에 있죠. 자, 여기서는 지지받고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이번 주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연준의 의사록 공개가 목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자, 저 로레트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원 총재가 저 1월 회의에서 50bp를 인상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들도 조금 오고 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 뭐 연준 의사록을 보면 뭐 매파가 많았는지 비둘기파가 많았는지 그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저 한은금통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 후반에 미국이 작년 8월 달에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이 있죠. 근데 요게 지금 예정은 23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정도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때 이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세부 시행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자는 그거예요. 야, 우리나라 미국에다 공장을 지면 지원을 많이 해줄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나라 대신에 그런 조항이 붙죠. 중국 같은 이 좀 교란시키는 그런 나라, 중국 같은 나라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없어, 보조금 안 줘, 그리고 줬던 것도 뺏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까지 장비 같은 것들 반입하는 거 유예는 받았어요. 근데 이걸 연장을 더 안 해준다라면 삼성전자가 디램을 중국에서 50%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공급하는 반도체 물량이 엄청나요.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금 불리하게 우리나라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조금 뭐랄까 조심스러운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만약에 거기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온다라면 뭐 일시적으로나마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도 한번 출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2,500 근처 정도 이쯤에서도 이쯤 어디쯤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현금 비중 늘려놓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현금을 보유하시고 조금 관망하시다가 주 후반에 그런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저는 또 다른 프로에서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